오늘은 올바른 삶의 원동력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올바른 삶의 원동력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소비라고 생각합니다. 소비. 사람은 소비하기 위해 산다, 그런 생각입니다. 조국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제 생각엔 그 사람은 올바른 방식의 소비를 하지 않아요. 올바른 방식의 소비를 하지 않으면 올바르게 돈을 벌지 않습니다. 올바르게 돈을 벌지 않으면 부정한 재산이 축적되게 되죠. 그런데 그 사람은 소비를 할 때 계속 편법을 쓴 거예요. 자, 조국 얘기는 그만하고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 삽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데, 사람은 일을 통해서 자기의 몸을 움직이고 자기의 자아를 실현합니다. 동물들은 왜 사냥을 하는가? 동물들의 이빨, 근육, 행동, 모든 동물들, 특히 육식 동물들의 모습은 먹이를 구하기 위해 특화되어 있죠. 걔들은 태어나서 먹는 게 일이에요. 먹고 사는 게 일입니다. 그 살면 재미를 느끼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먹고 사는 게 일이에요. 그러니까 걔들은 먹고 산다는 개념을 제가 소비라는 개념으로 정의를 한다면, 걔들은 소비하기 위해서 자기의 신체의 모든 기관들을 특화시켰습니다. 그 소비를 하기 위해서 사냥을 하는 거고, 그 사냥을 하기 위해서 이빨이 날카롭고 근육이 뛰어나고 몸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외에 특별한 삶의 재미를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사람은 왜 일을 하는가? 소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에게 왜 일이 중요한가? 규칙적인 일이 있어야 규칙적인 시간에 일어나서 움직이죠. 그렇게 일어나서 움직이면 우리의 삶이 유지가 되고, 직장이 없는 사람은 계속 누워만 있다가 빨리 인생을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직장인데, 일인데, 그 일은 소비에 의해서 힘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고 하는 사람은 굳이 일부러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하는데, 그 좋아하는 거는 금방 질리죠, 그죠?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영원히 좋아할 수가 없고 계속 바뀌니까 결국은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해야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할 수가 있다. 그게 일이다. 그 일은 소비를 통해서 합니다. 올바른 소비가 되지 않으면 인생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뭔가가 계속 부족할 때 돈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돈을 벌 때는 뭔가가 부족할 때예요. 사람은 뭔가 자기가 위기가 있을 때 스스로를 발전하기 위한 채찍질을 하고,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발전합니다. 사람 마찬가지로 사람의 삶에서 소비는 대단히 중요해요. 삶의 원동력은 소비입니다. 소비. 그 소비의 대상이 사치품이 될 수도 있겠고, 여자들 같으면 명품 백 하나 가지고 싶을 수도 있겠죠. 남자들 같으면 좋은 차를 한 대 뽑고 싶다, 아니 비싼 시계를 한 개 사고 싶다, 그런 거 아니라도 이번에 내가 사업을 늘려야 되는데 어떤 부지가 필요하다, 어떤 공장이 필요하다, 어떤 기계가 필요하다, 이번에 컴퓨터를 새로 한 개 사고 싶네, 게임을 한 개 사고 싶은데, 그러한 모든 행동들이, 그러한 모든 필요들이, 그러한 모든 소비 욕구들이 사람을 일하게 만듭니다. 여자들은 왜 몸매 관리를 하는가? 자기 스스로 자연스러워지고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구 때문에요. 자, 우리 솔직해집시다. 좋은 남편을 왜 만나려고 하는가? 좋은 남편의 기준은 다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여자들에게는 대부분 돈 잘 버는 남편입니다. 얘기는 안 하지만 그렇죠.
그래요. 더 하이스펙인 남자들이랑 결혼하기 위해서 여자들이 운동하고 몸매 가꾸고 얼굴 이쁘게 하고 그러는 게 기저에 있다고요. 그걸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한 행동들이 여자들을 더 여자답게 만드는 거예요. 여자들의 소비 욕구가 자기를 더더욱 여자답게 만드는 거지. 남자들은 왜 열심히 일을 하는가? 동물적인 측면에서 봅시다. 더 아름답고 더 이쁜 여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라고 한다면 남자들은 자기의 재력, 재산, 능력이 충분히 있어야 돼요. 그거를 위해서 스펙을 쌓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죠. 자, 넓게 보면 사람들은 소비를 위해서 일을 하고 그 과정에 자기가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원동력은 소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가 계속 순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대단히 불행한 사람이에요. 올바른 소비를 할 줄 모르면 대단히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돈이 많아도 계속 돈을 모을 줄밖에 모르는 사람은 반드시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요새 제가 번 돈의 가장 큰 소비는 투자입니다. 투자. 저는 돈을 벌어서 여유 자금을 전부 다 펀드에 넣고 있습니다. 전부 다 펀드에 넣고 있는데 여기에 펀드에 넣은 돈은 이제 제가 한 20년 넘게 굴릴 거예요. 굴려가지고 이제 그때 되면 큰 돈이 되어 있을 거니까 그 돈으로 이제 노년에 후년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겁니다. 전 지금 치과의사인데 이건 진정으로 제가 원하는 일은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꿈이 치과의사에서 이런 것도 아니고, 근데 하다 보니 이 일도 적성에 맞고 재미있고 보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일이 나쁘지 않은 거지. 이게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장차의 소비를 위해 지금 투자하는데, 지금 제가 하는 투자도 소비죠. 어떻게 보면 단지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게 아니라 제가 재산을 더 불리기 위해서 하는 소비라고요. 그리고 제가 쓴 이 돈들은 다른 기업의 운영 자금이 되고 그 기업들이 더 많이 생산을 하고 더 발전하는 초석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식 투자나 펀드 이런 거에 대해서 제 나름의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뭐 돈을 쌀 때 사갖고 비쌀 때 팔아서 푼 돈을 더 벌겠다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내가 투자한 돈이 그 회사의 운영 자금이 되고 그 회사가 발전하면 내 재산도 증가한다. 그러니까 윈윈의 개념이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두 번째로 많이 쓰는, 제 삶에서 두 번째로 많이 쓰는 돈이 건강입니다. 건강. 저 병원에 자주 갑니다. 병원에 자주 가고 검사 받습니다. 1년 전에 멀쩡했던 사람이 1년 뒤에 암으로 돌아가시는 경우, 불과 3개월 전에 멀쩡했던 사람이 3개월 만에 진단받아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에 보면. 그러니까 이건 절대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분들 그렇게 자기가 가실 줄 알았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심장이 철렁합니다. 제 아는 사람, 제 주변 사람이 엊그제까지 멀쩡했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고인이 된 걸 보고 있으면 너무 안타깝고 저도 안타깝습니다. 사고가 나서 죽었다 이런 경우는 뭐 어떻게 못하죠. 이거는 뭐 전 진짜 그거는 하느님의 운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건강관리나 이런 것들은 그냥 막연히 가서 하는 그런 거예요. 시간 날 때 여유 있을 때, 금전적 여유 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가갖고 검사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우연히 뭔가가 발견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쉬는 날에는 진짜 웬만하면 병원에 한번 가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많이 쓰는 소비가 건강이고, 세 번째가 여행입니다.
여행은 가갖고 뭐 맛있는 걸 먹겠다, 사진 한 장 찍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여행을 가가지고 그쪽에 있는 것들을 보는 거죠. 보고 생각을 자꾸 바꾸는 겁니다. 와, 이러네. 그 다음에 여행을 가는 목적 중에 고생하려고 가는 것도 있어요. 집에서 맨날 집구석에서 할 수 없었던 그러한 고통들을 여행을 가면은 이제 오롯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와, 힘들다.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뭐 전방에 주정차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스위스에서 이제 알프스 산맥에 있는 높은 봉우리 가는데 뭐 하이힐에 뭐 드레스 입고 가는 그런 거 말고요. 진짜 이제 걸으려고 하이킹을 하려고 가는 그런 것들 말하는 거죠. 네, 그런 거 여행들. 그 다음에 저는 치과 장비를 사는 것들이 되게 좋아요. 새로운 기술들, 신기술들이나 이런 것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개발되는데 살 때는 굉장히 아쉬운 돈입니다만은 막상 사가지고 써보면 이건 내가 정말 잘한 일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돈 큰 돈이지만 이 돈을 투자해가지고 뭔가를 하는 게 정말 좋은 일이었던 것 같아.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많이. 그렇습니다. 1년에 뭐 적어도 3천만 원 이상은 새로운 장비를 쓰는데 돈을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만족스럽고 좋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쓰는 직원들을 충원하고 그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고 이러한 행동들 그런 것들이 다 윈윈이 되죠. 직원들은 저희 병원에서 일해서 자기가 쓸 돈을 마련하고 그 와중에 환자들에게 또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는 또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직원들을 찾고 그렇습니다. 그게 소비입니다. 건전한 소비는 사람을 건전하게 만들고 올바른 마인드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소비는 삶의 원동력이고 소비는 대단히 좋은 겁니다. 뭐 사치품, 그 다음에 유흥, 쾌락,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들은 안 좋은 소비예요.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욕망에 사무치게 되면 그런 것들을 해소해줄 배출구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때 그 돈을 쓰는 것들이 나쁜 거는 아니지만 그게 삶에 있어서 적은 파트여야 되는데 그게 큰 파트 메인이 돼서는 안 되죠. 근데 그게 메인이 되고 그게 메인이 되면 사람들이 일하는 거를 대단히 싫어하게 돼요. 자기의 자괴감도 들고. 보세요. 그런 이렇게 말초적인 재미를 위해 감각을 위해서 돈을 쓰게 되면 건전한 소비가 아니게 되고 이거는 생산을 위한 재투자가 전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술 먹고 난 다음 날에 일하고 싶습니까? 아니요. 근데 저는 제가 새로운 장비를 사고 그러고 난 다음엔 일을 하고 싶어요.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고 기분 좋게 돈을 주고 난 다음엔 제가 일을 하고 싶어요. 일을 더 하고 싶고 더 자기를 조이는데 그 반대로 제가 뭐 전날에 술을 많이 마셨다거나 뭐 푹 쉬면서 계속 놀았다, 쓸데없이 계속 집에서 게임만 했다, 그럼 그 다음날 일하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건전하지 못한 소비는 오히려 일을 더 안 하게, 못하게, 하기 힘들게 만들어요. 건전한 소비는 일을 더 장려하고 촉진하고 재투자를 하게 하고, 건전하지 못한 소비는 일을 더 안 하게 합니다. 재벌 2세들, 재벌 3세들이 왜 마약에 빠지는가? 그들은 건전하지 못한 소비를 계속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삼성 이재용 회장 보십시오. 부회장이죠. 이재용 회장은 건전한 소비를 하는 거예요. 건전한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가 벌어들인 삼성의 그 막대한 부를 다시 기업을 위해 재투자하고 직원들의 급여를 위해 주고 이런 식의 행동을 합니다. 그런 식의 행동을 하고 그 회사를 꾸리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이재용만큼 바쁜 사람도 잘 없을 거예요. 그런 거 하면 재벌 3세 중에 향락에 찌들어서 술, 담배 찌들어서 마약에 찌들어서 여자에 찌들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니, 그건 건전하지 못한 소비죠. 그런 사람들한테 갑자기 일하라 하면 일을 할까요? 안 해요.
이재용 씨에게 갑자기 일을 하지 말라고 하면 일을 안 할까요? 못해요. 그 사람 계속 일을 하는 거지. 일을 한다 뭐 이런, 저는 일을 신성시하는 것도 있습니다. 일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부정적인 효과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근데 일이 어떤 수준 이상으로 넘어가서 자기의 삶에 데미지를 주기 시작하면 그건 좀 줄일 필요가 있지만, 일에는 순기능이 8, 뭐 역기능이 2 정도 있다고 칩시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일을 계속 소비하고 일을 계속 장려할 수 있는 형태의 소비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삶의 소비 패턴은 그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건강, 그 다음에 자기의 가치관을 확장시키는 거, 그 다음 재투자를 할 수 있는 거. 이러한 것들이 올바른 소비가 된다고요. 이러한 올바른 소비들은 삶의 원동력이 되고, 이러한 소비를 계속 할수록 그 사람은 훌륭해지고 위대해집니다. 여러분들도 부디 올바른 소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그를 위해 노력을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삶이 선순환이 지속이 됩니다. 그렇게 발전합니다.